네, 안녕하세요, 수리님.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문과 출신으로 특히나 어문 계열에서 IT 쪽으로 커리어를 밟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가지고 어떻게 좀 그렇게 밟아가실 수 있었는지 싶어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요청드렸고요. 음, 지금은 IT 스타트업에 계시지만 처음은 외국계 도료업체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영업 지원으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업 지원과 외국계라는 산업 특성을 선택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직무를 선택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조금 제 성향에 먼저 포커스를 맞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향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도 낯가림이 딱히 없고 대화도 잘하고 그리고 조금 행동 범위가 넓은 성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근직보다는 조금 외근직을 선호했어서 그러면 나는 세일즈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IT 업계를 가고자 했던 건 아니었고, 왜냐하면 경력이 없었던 신입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지원서를 많이 내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었고, 운이 좋게 그 자동차 도료 기업 쪽에서 영업 지원, 그리고 주니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직무를 뽑고 계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서 제가 붙게 되었습니다. 네. 그 직무 이름은 Sales Administrator, 영업 맞아요.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 내용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 쉽게 신입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자동차 도료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고 있는 대리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달 월별로 매출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떤 대리점에서 가장 잘 팔렸었고, 그리고 어떤 대리점에서는 조금 전 월에 비해서 실적이 부진했는지 이런 데이터 관리하는 역할을 제가 했었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자동차 관련된 업계 지식에 관한 내용들을 제가 리서치해서 정리를 해서 조금 상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외근직을 희망하셔가지고 처음 입사를 했는데 맞아요. 외근보다는 내근이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근무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셨을까요? 네, 사실 매일 해야 되는 루틴한 업무도 당연히 있었긴 했는데 제 매니저 분께서는 사실 조금 더 제가 업무 스코프를 많이 늘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셔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도료에 관한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신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라는 과제를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제가 대리점을 방문을 해서 고객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신제품이 어떻게 그런 고충들을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리서치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조금 외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학교나 학원에서 스펙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어문 계열을 졸업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영업 쪽으로 입사하실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사실 맨 처음 면접을 볼 때는 현재 제가 엑셀을 잘하고 그리고 영어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드렸었고 사실 가장 크게 봐주셨던 점은 조금 간절함이었었던 것 음, 같아요. 국내 기업 면접에서 그러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는 외국계 면접을 볼 때마다 편의점에 가서 그 음료수 2병 정도를 사 들고 가서 면접 보기 전에 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목 안 좋으실 것 같은데 한번 드시고 인터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조금 신입의 자세를 많이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영업 같은 경우에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말씀 주신 음료수를 산다던가 이런 거는 전통적으로 너무 뻔한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고마움이 느껴지는 법이긴 하니까 네, 맞아요. 그분께서 이 친구는 그래도 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예의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음료수를 받으셨고, 저를 합격해 주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인터뷰 생활 몇 년 동안 이런 후보자는 처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조금 높게 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엑솔타라는 외국계 도료 전문 기업에서 6개월간의 인턴을 마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는 이제 외국계 대기업,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라는 외국계 대기업으로
다시 취직을 하셨는데 네.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도료 관련 영업직이었는데 음, 지금부터는 IT 소프트웨어로 커리어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매주 자동차 관련해서 그런 전반적인 트렌드들이나 지식들을 리서치해서 상사분들께 보고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리서치를 찾다 보니까 자동차 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IT 기술들이 이미 자동차 업계에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자동차에서는 계기판이 다 물리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는 다 IT 화면으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자동차로 바뀌는 등 그런 전반적인 IT들이 많이 접목되어 있는 걸 보고 IT 기술이 어떤 한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산업에 국한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빠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만큼 그런 트렌드들을 쫓아가는 과정들이 저는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IT 업계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지멘스라는 곳에서 새롭게 런칭된 부서에서 신입을 뽑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기존의 제조업을 변화시키는 거는 그 당시 IT라는 흐름을 잡으셨고 음, 그거를 발판으로 이제 IT 쪽에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뒤에 네, 지멘스 맞아요.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면접 장소나 자소서를 적을 때 그 전의 경력이 외국계 도료 기업인데 음, IT로 전환할 수 있었던 내용이나 스펙이 모자랄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보충을 하셨는지. 음. 그래서 사실 문과생 분들이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택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는 내가 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거나 만약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직무를 했다는 경험을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지멘스에서 뽑고자 했던 직무는 제가 경험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IT 업계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직무만큼은 다른 후보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조금 부족한 산업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해서 빠르게 팔로우업을 하겠다라고 어필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처음에 이제 영업이라는 직무를 택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업군을 변경하시니까 음. 직무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지멘스 인더스트리에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IT 쪽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으로 가셨어요. 네. 외국계만 계속 커리어를 밟아오시다가 스타트업으로 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직원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대기업에 속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비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정해진 업무 스코프보다 어떻게 보면 혹자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더 많은 일의 경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타트업에 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IT 스타트업에 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하셨을까요? 음, 제가 여기 회사에서는 인사이드 세일즈라는 직무를 맡고 있는데요. 인사이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마다 정의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인사이드 세일즈는 조금 고객사 규모가 작은 고객들에 한해서 전체 세일즈 사이클을 관리하고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고객을 발굴을 하고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컨택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고객사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더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테스트할 수 있는 트라이얼 계정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면 실제 계약까지 넘어가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이제 라이브로 사용을 하시다가 그런 이슈가 발생했었을 때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드리고 있는 전체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사이드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이랑 새로운 고객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이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제가 핸들링할 수 있는 작은 이슈들은 제가 1차적으로 대응을 드리고 만약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술적 질이다라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프리세일즈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고객분들과 아니면 팀원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면접에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드 세일즈로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저희 제품 솔루션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 말고도 다른 제품들을 어떻게 더 셀링할 수 있는지 크로스 셀링이나 업셀링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인사이드 세일즈의 한 직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리드랑 아웃바운드 리드라는 게 있는데 인바운드 리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한 마케팅 광고를 보시고 직접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저는 이런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고 이런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문의를 남겨주신 고객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해서 적합한 솔루션을 매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바운드 리드만 계속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산업군의 회사를 타겟팅으로 해서 콜드콜이나 콜드 이메일을 통해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일즈 한 부분을 맡는 게 아니라 처음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작업부터 발굴이 끝나면은 그 기업에 직접 컨택을 하고 제품에 대해서 트라이얼 서비스로 좀 시연을 드리고 제품 맞아요.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도와드리고 마지막에는 그 제품에 따른 피드백을 점검하는 전체 과정을 다 아우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러한 세일즈 경험을 하면서 그 전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나 영업 지원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체 세일즈 사이클을 한번 돌기 때문에 더 어떻게 세일즈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분들이 인볼브해서 저희 제품 솔루션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눈에 이걸 볼 수 있게 되니까 더 좋았었고 그래서 사실 뭐 영업 지원이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의 어떤 일정 부분만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을 발굴을 하고 컨택을 하고 더 나아간다면 솔루션 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분들이 하시는 업무 스코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주니어 레벨에서 그렇게 세일즈 전체 사이클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거는 스타트업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외국계나 아니면은 다른 대기업에 계셨다라고 하면은 주니어 레벨에서 세일즈의 전체 사이클을 경험해 볼 순 없죠. 네, 아무래도 어려운 감이 있고,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전체 세일즈 사이클을 한번 관리를 하신다 하시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의 규모가 그렇게 대기업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IT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IT 업계에서 커리어를 계속 쭉 시작을 해왔었고, 그리고 IT 업계가 주는 그 빠른 다이나믹함이 저는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IT 업계에서 세일즈를 할 것 같고, 직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는 주니어 단계에서 인사이드 세일즈를 하지만,
여기서 경력이 더 쌓이고 연차가 더 늘어나면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라고 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고객사 분들을 제가 관리를 하고 타겟팅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영업 직무를 가장 많이 뽑는 직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업 직무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셨을 때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영업 직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뭐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계를 타는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IT 업계에서의 조금 세일즈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많은 대면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대면 업무로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화상 회의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의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테스트, 트라이얼 계정도 생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고객분들의 화면이나 아니면 메시지 로그 같은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업무가 비대면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점이자 필수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네, 그렇게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현재 B2B 세일즈로 있기 때문에 고객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주시를 많이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희 제품을 더 셀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IT는 다른 업계보다는 훨씬 더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우리가 파는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도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안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평생 공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네, 산업일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저희 메일함에 보면 항상 기존에 있었던 제품들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공부를 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고충 아닌 고충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IT는 비대면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른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직무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사실 다른 곳은 이미 영업 직무도 많이 축소를 하거나 채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소프트웨어 쪽에 영업은 아직까지 많이 뽑는 이유가 비대면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IT에 대한 니즈는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네, 좀 가능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